자, 이제 제곱근과 삼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곱근을 좀 알아볼 텐데, 제곱근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곱에서 A 되는 수를 A의 제곱근 제곱근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값이 있어서 제곱을 했더니 A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은 이 식만 놓고 보면 2차 방정식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원래 2개가 나옵니다. 3차 방정식이면 3개가 나오고 4차 방정식이면 4개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중에 실수인 것이 과연 몇 개이냐라고 물으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그 말이죠. 3차 방정식도 해는 3개지만 그 중에 실수해도 있을 수 있고 허수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실수해가 어떻게 표기되는지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허수해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지금 다루지 않고 나중으로 넘기겠다는 뜻이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보통 허수해에 관한 내용을 복소수하고 다루고 끝내버립니다. 복소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다룰 내용은 제곱근이고, 제곱근은 자, 여기서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제곱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데,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x는 바로 a의 제곱근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x제곱 이퀄 a를 만족하는 x는 사실은 2개가 존재하고, 만약에 허근이라면 실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실수해가 나오는 경우만 생각했을 때는 2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곱에서 16이 되는 수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4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이거나 이렇게 2가지가 나옵니다. 4도 제곱하면 16이 되고 마이너스 4도 제곱을 하면 16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2개 겹쳐서 플러스가 되고 16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도 제곱하면 16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해답에 마이너스 4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와 마이너스 4는 16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곱근. 4와 마이너스 4는 어떻습니까? 제곱에서 뭐가 된다? 16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이 되는 4와 마이너스 4를, 제곱에서 16이 되는 4와 마이너스 4를 16의 제곱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제곱에서 9가 되는 수는 뭐가 있을까요? 3과 마이너스 3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3과 마이너스 3이 제곱에서 9가 되는 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를 생각해보면 이제 제곱에서 3이 되는 수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계산해도 이 답을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수점 아래로 표현해서 수를 표기하던 방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여기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 수를 쓰던 방식으로는 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냅니다. 그 기호가 바로 이 루트 기호입니다. 루트 자체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해나 근과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루트 기호를 사용하는데, 이 루트 기호도 이 루트의 R자에서 따온 기호입니다. 앞에 이걸 쭉 늘여놓은 거죠. 그런 기호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사용합니다. 3. 제곱에서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죠? 3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곱에서 3이 되는 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2가지가 나옵니다. 음수 중에 하나, 양수 중에 하나. 그러니 플러스 3이거나 루트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이렇게 2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일반화시켜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x의 제곱 이퀄 a가 되는 수는 만약 a가 양수라면
두 가지 값이 존재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자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자는 겁니다. 루트 기호를 써서 제곱근 A 이렇게 읽거나 루트 A 이렇게 읽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루트가 되는 거고 그걸 번역해서 읽으면 제곱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제곱근이다 라고 말할 때와 제곱근 A다 라고 말할 때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여기서 설명한 정확하게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제곱근 A다 하면 이 루트 A를 그냥 읽은 겁니다. 제곱근 A는 그냥 이걸 읽은 거죠. 그래서 양의 제곱근 A, 음의 제곱근 A 이렇게 읽거나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리고 부호를 말하지 않고 그냥 제곱근 A다 라고 하면 당연히 생략된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곱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곱근과 관련된 연산법칙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두 개로 곱할 때 한 루트 안에 집어넣어서 곱해도 된다. 또 둘을 나눌 때 한 루트 안에 넣어서 계산해도 된다 정도가 가장 큰 연산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A도 B도 모두 양수인 경우만 취급합니다. A나 B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복소수 단원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3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표시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보여준 연산법칙에 따라서 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반대로 따로따로 루트 안에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제곱에서 3이 되는 수는 3의 제곱이 되는 수는 당연히 3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면 이 전체를 정의하는 부호는 이 앞에 표기됩니다. 이 안에 표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루트 기호의 앞에 표기된다는 거죠. 보면 생략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플러스입니다. 그러니 이 수는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제곱에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3인데요 하고 마이너스 3을 적게 되면 부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수는 양수인데 오른쪽에 있는 수는 음수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걸 일반화시키면 루트 A의 제곱이라고 표시된다면 이건 앞에 플러스 기호가 생략된 양수다라고 정의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수를 무조건 양수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절대값 기호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붙여서 표시하자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루트 A를 통째로 제곱한다는 내용입니다. 통째로 제곱하면 이 기호의 의미 자체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다라는 거기 때문에 A가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A가 되겠죠. 이 경우는 그냥 A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루트 안에 제곱과 관련된 요소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에서 제곱인 것이 밖으로 나올 때는 루트 없이 제곱이 아니라 그냥 표시된다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근데 루트 2의 제곱은 절대값이, 그런데 절대값 2는 그냥 2와 같죠. 그래서 2루트 3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 연산이 중요하냐 하면 나중에 덧셈 뺄셈 연산을 할 때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서로 다르면 무리수에서는 더 이상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계산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계산 끝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 있는 수가 간단해지면 간단해질수록 계산하는데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제곱, 거듭제곱 요소를 모두 밖으로 끄집어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루트 3 더하기 루트 12와 같은. 금방 설명드렸듯이 안에 있는 값이 서로 다르면 계산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 루트 10이라는 녀석은 4 곱하기 3 제곱 요소가 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제곱 요소가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이 밖으로 끄집어 나오면서 2가 되고 2 루트 3. 루트 3이라는 공통 요소가 여긴 2개, 여기는 1개. 그래서 루트 3이라는 공통 요소가 전체 3개가 된다.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덧셈 뺄셈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의 제곱 요소를 모두 밖으로 끄집어내서 공통 요소가 존재하는 부분을 묶어서 계산한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루트 3 자체를 수로 보지 말고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문자를 요소를 가지는 동요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A 더하기 2A와 같은 꼴이죠. 3A 이런 꼴로 나타난다. 이렇게 연산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수의 유리수 연산에서와는 다르게 무리수의 연산에서는 이런저런 잡다한 연산 법칙을 다루지 않고 간단하게 곱셈에 관한 연산 법칙만 다뤘는데요. 하지만 무리수가 들어가는 연산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워지는 부분이 바로 분수를 계산할 때입니다. 분모에 무리수가 포함되는 경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루트 3분의 2. 분모에 무리수가 들어간 경우 어차피 분수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분모를 계산할 때는 통분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무리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통분을 하는 것보다 이것을 유리수 상태로 고쳐준 후에 통분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모로 계산한 사람의 입장에서 더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하게 되는데 이 유리화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루트 3은 제곱에서 3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루트 3을 곱합니다.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 3이 되고 2 곱하기 루트 3은 2 루트 3 이렇게 적자는 거죠. 이렇게 분모가 유리수 상태로 존재하게 되면 아무래도 분수 계산이 유리해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모에 이렇게 한 개만 덜렁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을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무리수가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제곱하는 것만으로 분모에서 유리수를 완전히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항을 제곱해주는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합차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무엇이 더 곱해져야 되느냐? 루트 3 더하기 루트 2가 곱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모에 루트 3 더하기 루트 2를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루트 3 더하기 루트 2를 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3의 제곱에서 루트 2의 제곱을 뺀 상태가 되고 분자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분모가 1이니까 그냥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일반화시켜 보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 분의 1꼴로 되어 있는 수를 분모를 유리화해 보자. 그러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A 빼기 루트 B와 같은 것을 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는 A 빼기 B가 되고 분자는 루트 A 빼기 루트 B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서 분모를 유리화할 수 있습니다. 삼각비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피타고라스 정리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00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피타고라스는 하나의 학파를 구성을 해서 많은 도제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피타고라스가 만들어냈을 수도 있지만 그 제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에 피타고라스의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각 변의 길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의하는 식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직각삼각형에서 활용되는 공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길이와 관련된 수를 활용하는 공식이다 라는 겁니다. 삼각형은 6개의 구성 요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 이렇게 6개의 도형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3개, 변 3개, 이렇게 6개의 도형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삼각형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6개의 도형 요소를 언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오로지 유일하게 한 가지 삼각형을 정의하기 위해서,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삼각형을 설명할 때 6개의 구성 요소를 모두 언급하면서 설명하면 물론 완벽하겠지만 이 중에서 줄일 수 있는 요소를 모두 줄여서 설명했을 때도 상대방이 그 삼각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변 3개로 설명을 한다, 각 한 개와 변 3개로, 각 한 개와 변 2개로 설명을 한다 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삼각형에는 6개의 도형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도형 요소 중에 변의 길이 3개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낸 정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항상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합니다. 이때 직각삼각형의 직각의 대변을 빗변이라고 하고요. 이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정의된 내용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내용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이미 설명되고 있는데, 닮음을 이용해서 면적의 크기가 서로 같음을 이용해서 증명한다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돼 있을 때 보조선으로 자, 여기 있는 이 노란 삼각형과 여기에 있는 이 붉은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면적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삼각형의 면적은 다시 이 직각삼각형의 면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밑변의 길이는 공통으로 같고 높이도 서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밑변과 높이가 서로 같으니 이 직각삼각형과 이 붉은 삼각형의 면적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란 삼각형과 여기 하얀 삼각형의 면적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란 삼각형은 또 이 삼각형과 면적이 같습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똑같은 밑변을 공유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과 이 변이 평행하니까 높이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삼각형도 높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에서
이 정사각형에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 정사각형에서 넓이의 절반이 이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과 같으니 이 직사각형 넓이와 이 정사각형 넓이 같다. 같은 방식으로 이 정사각형 넓이와 이 직사각형 넓이가 같다. 즉, 이 사각형의 넓이 더하기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 밑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이 정리가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각각의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고, 이 밑에 있는 c제곱이 바로 밑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두 정사각형 넓이의 합은 밑에 있는 가장 큰 변의 정사각형 넓이의 크기와 같다.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삼각비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는지를 설명하자면 삼각비도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와 관련된 부분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각비에서는 변의 길이의 비를 따지는 것이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제곱의 크기와 같다라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거죠. 조금 다릅니다. 이건 비율을 따지는 것이고, 이건 변의 길이 그 자체를 가지고 식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이 직각삼각형 상황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삼각비에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삼각비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 중 두 변의 비로 나타낸 값을, 이것을 우리는 삼각비라고 표현합니다. 자, 직각삼각형에서는 변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두 변을 골라서 b의 값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총 6가지입니다. 자, c분의 a, c분의 b, a분의 b, 또 a분의 c, b분의 c, b분의 a, 이렇게 총 6가지가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c분의 a를 우리는 코사인, c분의 b를 사인, a분의 b를 탄젠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a분의 c는 시컨트, b분의 c는 코시컨트, b분의 a는 코탄젠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변의 비율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을 이루는지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어떤 값을 b의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형 요소는 6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도형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는 변 3개와 각 3개, 이렇게 총 6개의 도형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사용해야, 어떤 것을 사용해야 과연 이 b의 값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c분의 a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c와 a가 각각 표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을 사용하면 도형 요소 2개를 이용해서 하나의 b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각을 사용합니다. 각 하나를 사용해서 표시합니다. 각 하나만 사용해서 과연 이것을 표시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삼각비를 따지는 상황을 직각삼각형에서만 사용한다라고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사용하면 한 각은 무조건 직각이 되죠. 이때 직각과 기준이 되는 각을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을 밑변이라고 정의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이 되는 각이 마주보고 있는 대변을 높이라고 정의하고, 직각의 대변은 빗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세타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변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표시된 이 b의 값이 바로 삼각비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다른 말로 여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인 세타는 정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와 정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같은 것들은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탄젠트를 역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두 표시할 수 있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닮음을 이용해서 활용합니다. 자, 닮음을 이용해서 활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닮음 상태인 두 직각삼각형의 비율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걸 이용하자는 거죠. 자, 여기가 30도일 때 각 변의 비율이 1대 루트 3대 2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변의 길이가 만약에 30이다라고 한다면 x와 y의 값이 어떻게 정의될까요? 하고 묻는다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이 닮음인 도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니 닮음 도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닮음 비율을 활용하자는 거죠. 이 변의 길이의 비가 이 변의 길이의 비와 같고 이 변의 길이의 비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30일 때는 이 밑변은 높이의 루트 3배라는 걸 알 수 있으니 y는 30의 루트 3배다. 그래서 30 루트 3이다. x는 빗변은 높이의 2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 x는 30의 2배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각도에 따르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비율을 미리 계산해 놓는다면 그 비율을 이용해서 어떤 도형이 주어지고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각이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도 모두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금방 배운 삼각 B를 이용해서 접근해 보면 x분의 30이 사인 30도로 정의된다는 내용을 알 수 있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삼각함수 삼각 B의 표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의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x는 2 곱하기 30, 그래서 6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례식을 사용해서 구해도 되고, 금방 지금처럼 삼각 B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바로 각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삼각비 값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재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삼각비 표를 이용해도 되지만 그럴 때는 너무 복잡하겠죠. 그러니 가장 기준이 되는 몇 가지 각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수각 삼각 B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표시된 이 각들을 특수각이라고 합니다. 이 특수각과 관련된 내용은 특수각의 삼각비 내용을 적고 나서 따로 언급하겠습니다. 사인 0도는 0이고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0으로 표시하겠습니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코사인은 2분의 루트 4,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0 이렇게 되고 0, 루트 3 분의 1, 1, 루트 3 그리고 탄젠트 90도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분자를 루트 0부터 루트 4까지 표시한 이유는 원래 루트 0은 그냥 0입니다. 그래서 이 통째로 0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통째로 0입니다. 그리고 루트 4는 2이기 때문에 이건 통째로 1입니다. 이것도 통째로 1이죠.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루트 0부터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처럼 단계로 값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외워두면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자, 이게 특수각의 삼각비인데 그럼 특수각은 뭐냐? 특수 삼각형에 등장하는 각을 특수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수 삼각형은 정사각형의 절반, 대각선을 기준으로 절반과 정삼각형의 절반을 특수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정사각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특수 삼각형은 45도, 45도, 90도 이렇게 각이 되고 정삼각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특수 삼각형은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특수각은 30도, 45도, 60도, 90도 이 정도까지를 포함시켜서 적긴 했지만 이런 각들이 모두 특수각이 된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특수각의 삼각비는 외워두고 문제를 풀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단위와 단위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길이, 질량, 부피, 시간에 관련된 단위를 알아볼 텐데요. 길이의 기본 단위는 미터, 질량의 기본 단위는 그램, 부피의 기본 단위는 원래 세제곱미터입니다. 리터를 많이 쓰죠. 그래서 리터와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시간의 기본 단위는 시간, 아워하고 미닛, 분, 세컨드, 초 이렇게 시분, 초 이렇게 사용합니다. 길이를 변환되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붙어있는 뭐 센티미터, 킬로미터 할 때 앞에 붙는 저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요. 센티미터라는 건 100분의 1을 뜻합니다. 데시라는 단위도 있는데 그건 10분의 1을 뜻하죠. 밀리 단위는 1000분의 1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킬로라는 단위는 1000배를 뜻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도 알고 있으면 큰 문제 없겠네요. 자, 미터 단위의 100분의 1 미터 단위의 100분의 1이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 100cm는 1m 이렇게 되겠죠. 이걸 변환하고 싶으면 이 상태 이대로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m 몇 cm가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2m를 만들기 위해서 2를 곱하자는 거죠. 왼쪽에도 2를 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m는 100cm고 1cm는 10mm입니다. 그러니 1m는 100cm 곱하기 10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0mm 이렇게 됩니다. 이 밀리라는 단위는 1000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mm는 밀리가 10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 미터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래서 1m는 넘기면 1000mm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위를 변환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율을 갖는지를 이해하고 그 식에 그대로 적용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4.5km 이것을 이 길이 단위를 미터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킬로라는 단위는 1000배입니다. 그러니 4.5 곱하기 10, 100, 1000 미터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거죠. 4500m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지만 자, 1km가 1000m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4.5km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4.5로 곱합니다. 오른쪽에도 4.5로 곱해서 4.5로 곱해서 4,500m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배율 단위를 적고 필요한 부분을 좌우로 똑같이 곱해서 만들면 원하는 단위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다. 부피 단위에서 리터는 1리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cm인 정육면체의 용적이 바로 1리터가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 10cm씩이죠. 이 용적이 바로 1리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제곱미터 단위의 부피로 고치고 싶으면 10배에서 100cm, 100cm, 100cm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한 변당 10배, 10배, 10배 이렇게 고쳐지니까 아이고야. (1세제곱미터)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가 됩니다. 1cm, 1cm, 1cm 단위로 되어 있는 이 용적의 부피가 바로 1세제곱cm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1cc 용량과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각 변을 10배 만들어줘야 1리터가 될 테니까 여기에 몇 배를 해줘야 1리터가 될까요? 1000배를 해주면 1리터가 됩니다. 또 데시리터라는 단위도 있는데 데시리터는 10분의 1리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10데시리터는 1리터 이렇게 되겠죠. (10의) 거듭 제곱으로 표시된 단위표를 보면 앞에 붙어 있는 저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0의 거듭 제곱 또는 10의 거듭 제곱분의 1로 되어 있는 형태로 표시되어 있어서 변환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질량은 그램 단위를 사용하는데 킬로그램은 단위를 나타내죠. 1000배가 킬로입니다. 그러니 1000g은 1kg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킬로가 나타내는 의미가 10의 3승배 1000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톤 단위도 있는데 이 톤 단위는 또 10의 3승 1000kg을 의미합니다. 이 톤 단위는 보통 T로 표시하는데 따로 톤으로 표시하는 이 단위가 영미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는 국제 기준 단위에서는 톤은 1000kg, 1톤은 1000kg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면적에서는
부피에서는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들어가지만 면적에서는 가로, 세로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단위도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센티미터가 미터의 100분의 1에 해당하죠. 그래서 미터 제곱 단위가 되면, 그래서 10의 4제곱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단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면적 단위는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또 킬로미터 제곱으로 따지면, 제곱 킬로미터로 따지면 킬로가 1킬로미터가 미터의 1000배가 되니까 킬로미터의 제곱은 1000m의 제곱식으로 돼서 10의 6승 제곱미터와 같아지게 됩니다. 도분초와 같은, 시분초와 같은 이런 시간 단위는 1분이 60초, 1시간이 60분 단위로 나누어지게 되니까 이 부분은 앞에서 배웠던 10의 거듭적으로 표시되는 단어가 좀 다르게 사용되긴 하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여지까지 사용했던 단위라 큰 어려움 없이 교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